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뱅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사실 원래 수요일, 금요일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또 다시 한번 2,600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네. 3주 만에 또 이탈했어요. 아. 오늘 사실은 이제 순번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오늘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새벽에 미국 증시가 워낙 좀 강하게 하락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정말 좀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이제 좀 불안 심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국내 증시가 약간 이제 좀 변동성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럼 네.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요 코스 상황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파3 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팔쓰리. 파스리올이요? 네. 지금 삼성전자도 52주 신저가를 그렇죠. 쓰고 있는 마당에 맞아요. 저희에게 희망 고문을 하시는 건가요? 매니저님? 삼성전자가 네. 오늘 또다시 이제 역사적인 저점, 뭐 연중 저점이 좀 훼손이 좀 됐고, 사실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말 그대로 제가 방금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표현을 네. 썼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실적 대비하면은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IT 업종 분위기도 좀 안 좋고, 제가 어저께 뭐 저녁에도 그렇고 무료 방송할 때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렸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던 거고, 실제로 오늘 제가 이제 파3홀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드리는 이유는 초긍정주의자인 제가 파4홀이나 파5홀로 시장을 진단해드리면 네. 아무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불안해하실까봐, 어쨌든 오늘 이제 CPI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오전에 중국 쪽에서 5월달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있었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1% 정도 물가 상승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중국의 물가하고 미국의 물가는 뭐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서로 이제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오늘 어쨌든 저녁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한 8.2, 지금 많게는 8.5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번에 물가 지표가 조금 개선된다라고 하더라도 6월 달에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건 이제 우려에 불과한 거고요. 주식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온갖 경제 지표들 중에 가장 이제 극명하게 경제 주체들의 투자 심리를 선반영하는 선행 지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표가 막상 또 잘 발표가 되고 나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또 호전되면서 반전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약간의 이제 좀 보수적인 자세로 시장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저녁 10시에 이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까지 이어지는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시장이 일정 부분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에는 크게 이제 뭐 변동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파3홀로 시장을 조금 진단해드린 거고,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제 변동성 구간이 좀 이어질 상황이 좀 높다라고 보고, 신재생 에너지 단기 조정 좀 받고 있죠.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또 저점 매수 해보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엄청나게 좀 강하잖아요. 네. 자율주행단에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후속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찾아보시고, 반도체 종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가 연중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대단히 좋은 종목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좀 투자하는 그런 시간으로 옷장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CPI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좀 인플레이션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홀은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리뷰해보는 리뷰 홀입니다. 네. 자, 매니저님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제노코입니다. 어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김프로님 평가해드리겠습니다.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매수 후에 4%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하루 만에 4% 수익 내기 굉장히 쉽지 맞아요. 않은데 6월 15일이 또 발사잖아요. 언제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오늘 오전에 사실은 이 제노코가 좀 들썩들썩 움직이길래 네. 이제 진짜 좀 박스권 뚫고 한번 가나보다 했는데,
하는데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오전에 조금 움직이는 듯 하다가 약간 지금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 주까지 항공우주와 관련된 종목들,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순환매한다라는 차원에서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일정 부분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도 어찌 보면 하나의 좀 테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붙어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의 추세가 지금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노코는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 위성 이런 것과 전부 다 이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대단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가를 이제 39,000원 정도 제시해드렸고, 오늘 아침에 조금 움직이면서 뭐 한 4%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39,000원의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 흐름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노코 목표가 39,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쇼박스입니다. 5월 31일에 매수했는데요.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도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좀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제가 좀 아쉬운 게 어제도 이 엔터주들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의 특징은 뭔가 지금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되는 이런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엔터주들 중에 SM이라든지 YG엔터, 그다음에 JYP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격적으로 지금 전혀 부담이 없는 상태거든요. 연중 내내 이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좀 딛고 바닥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는 2분기, 3분기 때는 엔터주들이 나름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SM, JYP, 뭐 YG엔터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를 정말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항공주, 여행주, 실제로 공항 가서 보면 비행기 정말 많이 뜨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항공주, 여행주 잘 못 가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공행진 하고 있는 이 유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약간 지금 이제 물가가 워낙 좀 공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오프닝과 관련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네. 적어도 엔터 기업이나 지금 제가 리뷰해드리고 있는 쇼박스 같은 이런 영화와 관련된 컨텐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무려 5편이나 되는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이 블록버스터 영화가 여름에 또 개봉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6,200원, 6,300원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요 쇼박스 같은 종목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 가격으로 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목표가까지 역시나 계속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뭐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섹터는 엔터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까지 함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뭐 전체 매도 누르고 싶어요. 오늘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이 있으시다고 사실 이제 말씀해 전체 매도 주셨는데요. 누르고 싶은 게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네. 게, 저도 오늘 오전에 시장을 보면서 와, 지금 헤드헤드 정말 너무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제 요럴 때가 진짜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희망 고문을 한다라는 좀 비난을 듣더라도 네.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관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가 오히려 또 저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늘
다 집어던져 버리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HTS를 보지 마시고 밖으로 산책을 나가셔서 네. 기분 전환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사연부터 네.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사연은 2500번님입니다. 명신산업 가지고 계시고요. 26,600원에 20% 가지고 네. 계십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맞아요.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핫스탬핑 이제 부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글로벌 이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황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이제 해소되면서 자동차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이제 좀 방점을 좀 둔다면 주가는 이제 거의 다 빠졌다. 고생하실 만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손절 치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게 낫다. 적어도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신산업 기술적 반등 얘기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네. 9666번님이 W게임즈를 매수를 하셨어요. 67,000원에 매수하셨고 네. 40% 비중 많이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보기 의견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오, 손실이 꽤나 크신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기 의견을 드린 이유가 전부 다 매도하시라는 것보다는 한 반절 정도는 손절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게임 업종이 아직 좀 많이 힘들잖아요. 소셜 카지노 게임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인데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뭔가 만들어진 건 있어요. 이제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한 5천억 정도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M&A라든지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지금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종목 비중을 많이 들고 계시면 지금과 같은 이런 개별 종목 장세, 변동성 장세, 다른 종목을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쪽으로 포트를 조금 다변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보기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손실이 좀 아프더라도 지금 사실 이 정도로 밀리지 않은 종목 없어요. 거의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연초 대비하면 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조금 이제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공략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게임즈 전량 정도는 매도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홀까지 이동을 해봤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샷 하이라이트 존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서 공략하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오늘도 뭐 개별 종목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은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아침 방송을 할 때 어떤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애플이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를 하고 나서 애플 카플레이 공개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청사진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안 움직일래 그래도 애플이 한다는데 한번 들썩거리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모트렉스하고 인포뱅크 이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모트렉스가 장 출발하자마자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인포뱅크도 20%나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 이슈가 부각되고 나서 거의 한 2, 3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거지만 어쨌든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후속주를 한번 찾아보는 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옵트론텍이다. 며칠 전에 또 삼성전기가 테슬라 향으로 뭐 4조에서 5조 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제 대규모 수주를 할 가능성이 맞아요.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제기가 되면서 그날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옵트론텍이거든요. 근데 다시 또 빠졌어요. 그렇죠. 다시 네.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정작 이슈가 부각됐을 때는 잘 주목을 못 받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삼성전기의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어쨌든 이 삼성전기가 전장 쪽에 카메라 모듈 시장으로 지금 진출을 했다라는 거, 그것도 테슬라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거. 그러면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 쪽과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카메라 모듈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낙수 효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삼성전기보다는 아래쪽에서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옵트론텍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옵트론텍은 옛날부터 이제 광학 렌즈를 만들던 기업이었거든요. 이 광학 필름이라든지 광학 렌즈를 갤럭시 A 시리즈 이 중저가 폰으로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최근에는 이 OIS 모듈에 대한 이제 개발이 완료가 돼가지고 갤럭시 A 시리즈에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 스마트폰 쪽에 있어서도 분명히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모멘텀이 방금 제가 삼성전기 말씀을 드렸었죠. 전통적으로 이미 옵트론텍은 광학 필름이라든지 광학 렌즈를 테슬라 쪽에 이제 수주한 이력이 분명히 좀 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양사를 모두 다 이제 이 광학 필름, 광학 렌즈에 대한 이제 고객사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대규모 발주, 특히나 이제 전장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발주를 했을 경우에 가장 직접적으로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옵트론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에도 사실은 좀 급등이 나올 듯 하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고 한 이틀 정도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좀 눌러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해보시고, 다음 주에 이 이슈가 이제 다시 한번 부각됐을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고 전장 쪽에 이제 레버리지가 가장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옵트론텍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500원까지 좀 여유 있게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6,4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옵트론텍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 매니저님 입에 정말 모토가 네. 달린 것처럼 말을 좀 빨리 빠르게 했어요.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자,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김영희 매니저 또 검색하셔서 또 투자 아이디어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시장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